주식에 시간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입니다. 그럼 1년 동안 20만 원을 번 거거든요. 1억이라고 돈이 생기면 이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덜 하락한 게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되게 고난이도의 질문이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이건 뭐 이제 답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지수가 빠질 때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할 거잖아요. 하락을 하는데 덜 하락한 게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즉 뭐냐면 남들은 10% 빠질 때 오늘 3%밖에 안 빠진 놈이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남들 10% 빠지면 이제 장이 빠지니까 우르르 다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빠진 종목도 우르르 던졌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받쳤다는 이야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살아날 때 그 종목은 더 세게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매력적으로 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남들 다 공포에 질렸을 때.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은 다들 이쪽 공포로 보고 있는데 누군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종목들, 즉 하락장이 너무나 다들 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10% 빠지고 20% 빠지고 막 하한가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연달아서 시장이 깨지고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회? 시장이 올라올 때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져서 이거 싸다라고 하는 종목들보다 오히려 잘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요, 올라갈 때 그만큼 매물이 적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쭉 빠졌으면 올라올 때 이거 다 물린 사람들이거든. 이거 먹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 하지만 쭉 남들은 다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누가 사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시장이 반등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수익 중인 상태예요. 즉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쪽을 보자.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2019년도 그렇지만 안 좋았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도 5G 관련주들은 시장이 빠져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주도 섹터라는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 안 되는 자금들이 어떤 특정 섹터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보인다면 그런 섹터의 종목을 사서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주린이들 중에서도 소액 투자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는 대학생인데 편의점에서 알바해가지고 한 200만 원 모아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들고 있는 액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은퇴 자금 한 5억이나 10억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1년에 10억을 가지고 1년에 10% 수익이 나면 얼마를 번 거죠? 1억을 번 거예요. 우리는 액수로 따지잖아, 사람들은. 주식에서 몇 프로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로 따지면은 은행 1% 또는 2%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2천만 원인데 이걸 주식으로 1년에 만약에 10%를 벌었다 하면 1억이라고 돈이 생기면 이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2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 근데 1년 동안 맨날 주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주식에 시간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입니다. 자, 근데 똑같이 10억 들고 있는 사람이 10% 번 것처럼 1년 동안 10%를 벌었다. 그럼 1년 동안 20만 원을 번 거거든요. 1년 동안 2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액수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금액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간에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50만 원은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할 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하나만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은 뭐냐면 내가 A란 종목을 몰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팔아. 그래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요.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이 돈을 가지고 또다시 몰빵을 질러야 돼요. 그리고 몇만 원이라도 벌면 팔아. 그리고 내가 샀는데 떨어져. 그럼 빨리 팔아서 빨리 손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 투자의 관점은 아닙니다. 투자의 관점은 아니고 매매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내가 오늘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벌겠다. 인건비는 벌겠다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이 돈이 다 날려먹었어. 그러면 주식을 그만하면 돼요. 그 200만 원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20대 인생에 내가 있는 돈의 전부이긴 하지만 큰 돈이긴 하지만 그분의 평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게 되면 그 2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큰 교훈이 되는 돈이고 그리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수업료로 생각하고 아예 그냥 다 잃거나 아니면 2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종잣돈이 빨리 생기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봐야 되느냐?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실적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한 종목이 보합권에 매수했는데 이제 10%대 급등세로 마감했거든요. ST팜이라는 종목인데 그 ST팜이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CMO 업체들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종목들도.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던 이유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코로나 백신이 생산이 될 거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몽글몽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제일 많을 게 뭐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연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면 백신이 나오게 되면 백신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예방으로 맞는 거잖아요. 백신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생산이 된다. 치료제가 생산이 된다. 그럼 누가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싸움은 다들 경쟁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든 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체는 누굽니까? 위탁 생산해 주는 업체들. 즉 CMO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올수록 근데 국내에서도 물론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있는 게 외국 기업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외국 기업이 만들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든 누가 됐든 수혜를 보는 거는 위탁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CMO 업체들은 어떻게든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MO 업체 하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케미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ST팜,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CMO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도 2차 팬데믹이 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T팜이라는 회사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하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아는 게 너무 없으니 뭐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공부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있지만 꼭 실천을 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법.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중심 잡는 법 이런 거를 책을 읽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잘 타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직접 타고 넘어지고 누가 뒤에서 잡고 이렇게 가지고 이런 어떤 학습적인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자전거를 두 손도 놓고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으로 배울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배워가는 게 가장 빠르게 주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니어스를 보시는 이제 백진수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시작을 하셔라. 과감하게 시작을 하시되 하지만 생각은 많이 하자.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다 소중한 돈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들 관찰력이 좀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물을 보든 기사를 보든 아니면 어디 돌아갔을 때
이런 뭐 물건들이나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씩 하나씩 알에서 깨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더 읽어보고, 하나도 더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